고품격 토크쇼. 티 키타카. 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짠. 오늘의 안건은 뭐가 있을까요, PD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87년생이에요. 36. 네. 되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는 86년생. 동원님은? 저는 83년생, 올해 40입니다. 아직은 30대예요. 왜냐면 생일이 안 지났거든요. 다 친구죠, 뭐, 30대면. 그럼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어떤 저는 패션 업계에 있습니다. 어울려요. 그와 동시에 배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취업 컨설팅, 창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배우 활동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 다녔던 경험이 있네요. 일이 포괄적인 것 같고 그 안에 직업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은 진짜 단순히 내가 하는 행동들, 뭐 육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이 될 수 있는데 남들한테 뭐 해요라고 규정 짓는 단어는 그게 직업이지 않을까? 경제적인 개념이 끼어 들어간 게 직업인 것 같고, 일의 개념은 봉사활동 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일과 직업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똑같아요. 직업도 결국 일의 하나인데 이걸로 내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일을 단순하게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보고 좀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이겠죠?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돈벌이죠. 먹고 살라고 직업을 구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쓰고 다시 벌고 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먼저 경제적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거, 뭐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나의 현재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에 속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성과를 잘 내서 경제적인 활동을 최대한 벌 수 있는 걸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업에 있어서 경제적 의미가 요새 커진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직업이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직업의 사명감을 느끼면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돈이 안 되는 직업이다라고 하면 가치로운 일이어도 견디기 힘든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부여하는 시대가 됐다. 그건 그렇죠. 소속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학교에 다 속해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했든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그게 끝나는 순간 나의 뭔가 의지로 어디 소속이 돼야 되는데 심리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가 직장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봤고, 물론 저도 이직을 2번 정도 했는데 그 이직이 바로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심리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이직의 텀이 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게 좀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취업을 함으로써 내가 그 회사가 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교육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자기가 삼성인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속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저희 80년대생만 해도 컸다면 요즘에는 나랑 회사를 좀 분리하는 게 더 큰 느낌? 직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에 엄청난 집착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과 행복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끊어주는 게 대기업 간판인 거예요. 얘는 삼성 다니네, 얘는 카카오 다니네. 즉 얘들이 어느 정도 회사,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가 이 사람의 자존감을 증명해주는 지표가 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하더라도 그런 데를 다녀보고 퇴사를 한 것과 못 다녀보고 중소기업 나온 거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기업을 그냥 나왔지만 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대기업을 나오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대기업을 다녔었으니까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그냥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들이 보는 시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나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돼요. 맞아. 어디 다니세요 하면 뭐 삼성전자 다녀야 하는 순간 얘는 그냥 성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철저한 계획 목성도 있겠다,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해주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 저는 이제 실제로 겪어봤으니까 이 말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간판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선으로 보기로 하니까 결국 그런 걸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업에 가고 싶은데 또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저는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궁극적인 자아 실현은 배우가 되는 게 자아 실현을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제가 그걸 느꼈던 게 3년 동안은 일이 없는 부서.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내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 같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가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광고 대행사 경력을 보고 너 광고 대행사 일을 했으니까 온라인 마케팅 해봐라고 하면서 힘든 부서로 옮겨졌어요. 새벽 2시까지 막 브로셔 만들고 광고 제작하고 카피 쓰고 이러면서 2년을 보내니까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아 실현이 되는 게 아니다. 또 그대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직업이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어떤 전공이 있고 그걸 내가 대학교 가서 살리고 회사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에서 맡길 거예요. 과부터. 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대학을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일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목표됐던 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도 내가 원하는 회사, 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죠. 자아 실현이라기보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본인의 자아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나. 제가 패션업계에 있으니까 판매가 되고 이런 수익을 얻는 회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무료로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패션업계에 어떻게 발을 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유튜브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취업 컨설팅이랑 편의점 창업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돈을 받았었어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면서 돈을 받고 했었는데 2달을 딱 해보니까 돈은 확실히 잘 벌리는데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되고 성격상 딱 2번에 얼마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또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학생도 여러 명 하니까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하고 있고 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왠지 내 책임 갖고 하는 어떤 게 생기니까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서 뭐 무료로 뭐 상담해드린다 해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상담해드려요. 그럼 되게 고마워하죠. 사실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뭐랄까 돈은 못 벌지만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마치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만드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회사를 관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찾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됐어요. 혼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빅파워까지는 아니지만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강의를 만들었어요. 직업이 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좋더라고요. 무기력하게 회사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을 텐데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여기 나와도 죽지 않는다. 살 길은 있다. 네. 경제적인 보상이 없다면 하실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데서 들어오고 없는 자선단체 같은 데서 여기 강의 당황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대답을 하고 계신 건가요? 눈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돈 상관없이도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업은 귀천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많은 경우를 봤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가령 일반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는데
의료계나 법조계들 있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사이에 끼워넣으면 말을 섞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돼서. 이 사람들도 굳이 이 사람을 생각해서 관심사를 맞춰주진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하는 거라든지 방송에서 가령 어떤 분이 되게 힘든 가정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엄청 응원해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식이 살짝 들어갔다고 보는 게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진 애한테 더 끌려하고 더 호감 살려고 잘 대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진 않아요. 이 친구는 동정을 해요. 내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귀천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갖게 되는 거고. 귀천이 있는데 옛날에는 권력이 있다, 어디 명문가 자제다, 그런 직업이 있을 때는 그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고 오히려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랬다면, 지금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도 벌고 이렇다 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독일이나 뭐 유럽처럼 배관공이나 뭐 택시 기사나 이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면 직업에 귀천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이 수익적으로도 많이 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더 집착하지 않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표현이 귀천이란 말이 호감 가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거부감이 드는 거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희소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귀한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남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직업들, 전문직들이 보통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직업적 난이도가 있는 거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개차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사람이 되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직업이랑 자기를 분리시켜서 사회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리만 안 갖는다고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나 자신도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직업을 바라본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랑 직업이 아무래도 돈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친구들이랑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뭐 연봉 얘기 친구들이랑 잘 안 하니까. 근데 오늘 티키타카 하면서 속 터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직업을 생각했을 때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을 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도 정말 이제 느꼈었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본인이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지를 늘 목표로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나가는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심리적인 사회적인 활동의 욕구들도 다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비플러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